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의 시신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대가는 아직 치르지 않았어. 그 순간 장의사 옆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칼을 쥔 듯한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은행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 대출 상환 지연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배신했어. 7,300만 원의 빚을 내 이름으로 숨겨놓고 이제 나 혼자 그 지옥을 헤쳐나가야 하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살인이다. 내 미래를 죽인 살인. 나는 김지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사무실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 삶은 안정적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꾸준히 저축하며 언젠가 작은 카페를 차릴 꿈을 키워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사시며 가끔 전화로 지은아, 건강히 지내? 라고 물어보셨다. 그 목소리에는 항상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편함에 꽂힌 은행 통지서가 눈에 띄었다. 개인 대출 잔액 확인. 나는 피곤한 눈으로 그것을 뜯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나 착오라고 생각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7,300만 원의 대출 잔액. 상환 기한은 이미 3개월 전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즉시 은행 앱을 열었다. 신용점수 412점. 최악의 불량 등급. 대출 기록, 아버지의 서명으로 시작된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들. 이게 무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대출 목적은 사업 자금. 아버지가 2년 전 농사에 실패한 후 시작한 그 작은 투자 사업 때문이었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라고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 미래를 담보로 내다 팔았다. 내 신용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새 대출은커녕 아파트 전세 계약조차 불가능해졌다. 꿈꾸던 카페. 그건 이제 먼 환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버지가 왜?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농사가 안 돼서 빚이 쌓였고 내가 서울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지키려고. 그게 지키는 거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벽을 주먹으로 쳤다. 키가 배어 나왔다. 고통이 현실을 깨우쳤다. 이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이기적인 배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은행으로 달려가 상담원을 만났다. 이 대출은 무효예요. 제 동의 없이 상담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보여줬다. 서명은 본인 거예요. 위조 증거가 없어요. 증거? 아버지의 필체를 아는 건 나뿐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지은아, 내 글씨를 따라 써봤어 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었다. 그건 장난이었는데 이제는 독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옛 사진을 꺼냈다. 어린 내가 그의 어깨에 엎인 사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라는 말을 핑계로 자신의 실패를 덮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그의 도박 같은 투자. 이제 그 모든 게 내 어깨에 짊어졌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하지만 불량 신용으로 선택지는 없었다.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이내 월급의 절반 이상. 그 주말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집은 여전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 핀 들풀.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끓이며 물었다. 엄마는 알았어. 이 대출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혼자. 내가 모르게 하자고 혼자. 가족이 왜 모르게?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음 주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신용조회 결과가. 대출 문제가 있대요. 프로젝트 리더로 못해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술집에 갔다. 홀로 그라스에 위스키를 따르며 거울 속 나를 봤다. 눈이 붉게 충혈됐다. 왜 나한테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로부터. 아빠의 유언장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있어? 하지만 빚 때문에 보험금? 5천만 원. 하지만 대출 상환에 턱없이 모자랐다. 오히려 그 보험 서류마저 내 신용을 더 망칠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나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봤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 모든 게 나에게는 적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존심, 내 꿈, 내 삶 전체를 앗아갔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가족 배신 사례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혼, 상속 분쟁, 그리고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울렸다. 복수.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나는 서서히 그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작은 사무실,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곳, 위조 서류로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고 가족 상대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비용은 1천만 원 내 통장에서 나올 돈이 아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부업을 시작했다. 주말에 프리랜서 마케팅 일을 맡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로가 쌓였지만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에게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유령이 나를 쫓았다. 한 달이 지났다. 빚상환 첫 납부일, 나는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 남은 금액은 여전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아버지가 내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이게 가족이야. 나는 그를 밀치려 했지만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가족.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전쟁의 시작이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째 내 삶은 빚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날아갔고 친구들은 요즘 왜 그렇게 야위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어머니의 전화는 매일 왔다. 지은아, 아빠 생각난다고? 매일 밤 그의 얼굴이 나를 괴롭혔다. 그 미소는 이제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빚 갚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주말 데이트, 취소, 여행 계획, 삭제. 대신 나는 도서관에 앉아 재무관리 책을 읽었다. 부채 탈출법. 하지만 책 속 조언은 추상적이었다. 현실은 더 잔인했다. 이자율 15%. 매달 불어나는 원금. 나는 부동산 앱을 열었다. 내 작은 원룸 전세를 풀어야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모자랐다. 절망이 나를 삼켰다. 어느 날 동생 민준이가 서울로 올라왔다. 29,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는 녀석. 그는 내 상태를 보고 놀랐다.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애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의 서명을 봤다. 아빠가. 왜? 그는 분노했다.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 엄마가 무너질 거야.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 너 항상 그래? 희생만 해.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과거를 털어놨다. 아빠,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엄마랑 싸웠어. 도박도 했고 도박. 나는 처음 들었다. 왜 나한테 안 말해줬어?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 스타일이잖아. 혼자 끙끙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혼자. 그 혼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민준이는 나를 안았다. 누나, 복수하지 마. 그건 더 아파. 하지만 그의 말은 역효과였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 시골 마을의 작은 찻집. 지은이구나. 내 아빠가 할아버지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10년 전 투자 사기로 큰돈을 날렸다. 그 후 가족을 지키려 애썼지만 점점 비뚤어졌다. 그는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아버지의 사랑은 도구, 나는 그걸 뱉어내야 해. 회사 생활도 악화됐다. 팀 미팅에서 내 제안이 무시당했다. 신용 문제로 집중 못하잖아.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한계였다. 퇴근 후 나는 헬스장에 갔다. 땀 흘리며 펀칭백을 쳤다. 퍽, 퍽, 각 타격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통이 쾌감으로 변했다. 나는 강해지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행에서 추가 통지. 연체로 압류 절차 개시 은혜 통장. 급여가 위험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돈 좀.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해. 집에 없어 라고 했다. 그녀도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 시선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준이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돈을 가져왔다. 500만 원. 누나, 이거 써. 나중에 갚아. 나는 거절했다.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결국 받았다. 그 돈으로 이자를 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갚을 수 없었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부채 피해자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빚졌다. 부모가 자녀 신용 훔쳤다. 공감이 분노를 키웠다. 나는 익명으로 글을 썼다. 아버지의 배신. 어떻게 복수할까? 답글들이 쏟아졌다. 법으로 가라. 잊어라. 파괴하라. 그중 한 답글이 눈에 띄었다. 증거를 모아라. 그리고 치명타를 인하는 그 말을 새겼다. 증거. 아버지의 컴퓨터, 서류, 모든 걸 뒤졌다. 시골집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숨겨진 서랍에서 찾았다. 대출 신청서 원본. 그리고 편지. 지은아, 미안. 이 빚은 내가 갚아줄 거라 믿어.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조각이 바람에 날렸다.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로가 쌓였다.
불면증. 약을 먹었다. 하지만 꿈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며 가족이야 라고 외쳤다. 나는 도망쳤지만 다리가 무거웠다. 깨어나면 땀에 흠뻑.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내세요.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다듬어야 했다. 이 분노를 무기로. 6개월째 빚은 6천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내 삶은 더 메말랐다. 친구 하나가 떠났다. 지은아, 너 요즘 무서워, 무섭다고? 그게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가에 주름. 입가에 굳은 선 위 얼굴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가해자가 될 차례다. 복수의 계획은 서서히 구체화됐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투자 사업. 그것은 도박이었다. 지방 카지노 기록, 은밀한 거래.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비용은 300만 원 빚 갚는데 쓰일 돈이었지만 가치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당신 아버지는 5년간 2억 원을 날렸다. 대출은 그 일부 증거 사진, 아버지가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웃는 모습.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새끼, 나는 중얼거렸다. 어머니에게 보여줄까? 하지만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대신 나는 혼자 증오를 키웠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너는 벌 받을 거야, 죽었어도. 그의 유산, 그의 이름, 모든 걸 파괴할 거야. 회사에서 나는 더 야심차졌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너스를 받았다. 500만 원 빚으로 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팀장과 충돌했다. 지은 씨, 너무 과격해, 그는 말했다. 과격. 그건 내 본능이었다. 나는 승진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나를 채웠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변했다. 그는 누나, 그만해. 아빠 용서해라고 했다. 용서. 나는 웃었다. 너는 모르지? 이 고통을 우리는 싸웠다. 가족을 파괴하는 게 복수냐,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떠났다. 문이 퀭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권투 클럽. 매주 3번 장갑을 끼고 상대를 때렸다. 코치가 말했다. 좋아, 그 분노를 컨트롤해, 컨트롤. 아니, 방출할 거야. 클럽에서 만난 여자, 수진. 그녀도 배신당한 과거가 있었다. 남편이 빚을 우리는 공감했다.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복수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으로. 하지만 마음은 미완의 복수. 그것이 나의 미래였다. 빚은 5천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세금 고지서. 아버지의 미납 세금이 내 이름으로 넘어왔다. 800만 원. 나는 절규했다. 왜 나만, 은행, 세무서, 변호사, 끝없는 전쟁. 나는 블로그를 썼다. 익명으로. 가족 배신의 진실. 조회수가 올랐다. 댓글, 힘내세요. 나도 그래, 커뮤니티가 나의 무기가 됐다. 어느 밤 폭풍이 몰아쳤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불을 켜고 서류를 정리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지은이, 내가 날 용서할까? 이 빚은 내 죄? 인정이라도 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불을 붙였다. 불꽃이 춤을 추며 그의 글씨를 삼켰다.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분노는 더 깊어졌다. 탐정의 추가 보고.
아버지가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 이웃 농부, 돈 빌려줬는데 1천만 원 나는 그를 만났다. 당신 아버지, 나도 망쳤어. 공감이 연대로 변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복수하자. 하지만 어떻게? 그의 이름은 이미 더러웠다.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삶을 폭로하는 영상. 유튜브에 올리자. 조회수 폭발. 이런 아버지가 댓글 쇄도.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래? 아빠 욕보이는 걸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진실이야, 엄마. 충돌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울며 가족을 지켜라고 했다. 지켜. 아버지가 파괴한 가족을? 나는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답했다. 민준이도 알게 됐다. 누나,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무시했다. 영상은 10만 뷰 후원금이 들어왔다. 200만 원 비드로 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이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됐다는 거. 분노의 불씨는 이제 불길이 됐다. 나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법정. 위조 소송. 증거는 충분했다. 변호사와 상의. 승소 가능성 70%, 비용은? 2천만 원. 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배신당한 딸의 복수. 돈이 모였다. 낯선 사람들이 등원해라고 했다. 나는 울었다. 고독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대가는 따랐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로 영상이 퍼진 탓 나는 웃었다. 좋아, 이제 자유다. 풀타임으로 복수할 수 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바람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 내 피부에 스며들었다. 아버지, 내가 시작한 전쟁. 내가 끝낼게. 소송 준비는 지옥이었다. 증인 찾기, 서류 제출, 법정 스케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파고들었다. 새 아파트. 포기. 친구 모임. 무시. 오직 목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모든 걸 파괴. 그의 무덤, 그의 추억, 그의 유산.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감정적이지 말고 사실로 가라. 하지만 내 증언은 감정으로 물들었다. 법정에서 잡아지는 나를 속였습니다. 제 미래를 훔쳤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측.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아빠는 사랑했어요. 그녀의 눈물.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사랑. 그건 배신입니다. 재판은 3개월 끌었다. 매번 법정에 서며 나는 강해졌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딸의 복수 소송 기사 제목. 나는 인터뷰를 했다. 가족이라도 용서 못해요. 세상이 나를 지지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누나, 엄마가 아파라고 했다. 나는 엄마도 책임져라고 쏘아붙였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소송 승소. 대출 무효 판결. 7,300만 원이 사라졌다. 환호. 없었다. 오히려 공허. 빚은 갚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보상금을 받았다. 3천만 원 어머니에게 줬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자빠를 용서해라고 했다. 용서. 아직. 이제 진짜 복수. 나는 책을 썼다. 아버지의 그림자. 자서전. 출판사에서 받아줬다. 베스트셀러. 서점에 쌓인 내 책 표지에 아버지의 사진. 찢긴 채 수익. 1억 원 빚 청산.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세상이 그의 죄를 알게 하는 거? 출간 파티. 기자들, 팬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책은 복수입니다. 박수. 하지만 무대 뒤
나는 토했다. 스트레스. 수진이 안아줬다. 잘했어. 그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연인. 아직. 하지만 위로였다. 민준이가 찾아왔다. 누나, 책 봤어. 미안, 그는 울었다. 화해. 부분적. 아빠 용서 안 해, 내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 나에게도 필요했다. 새로운 위협. 아버지의 옛 동업자. 내 소송 때문에 나도 피해봤다. 그는 소송을 걸었다. 반격. 나는 웃었다. 와락 법정 전쟁 2라운드. 이번엔 내가 이겼다. 그의 사업 파탄. 간접 복수.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린다. 나는 한강 다리를 걷는다. 차가운 바람. 내 마음처럼. 책 판매로 나는 유명인. TV 출연. 복수의 대가. 진행자가 물었다. 자유에 내가 답했다. 하지만 자유. 속박된 자유. 어머니의 병, 암초기. 지은아, 내 탓 아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자책했다. 복수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병원에서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 눈물. 화해의 시작. 계획은 계속됐다. 다큐멘터리 제작. 배신의 유산. 감독과 만남. 강렬해 그는 말했다. 촬영. 시골집, 카지노, 법정. 내 목소리 내레이션. 아버지, 당신의 죄는 영원히. 프리미어. 극장 가득. 박수.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아직 준비 안 돼서 상처 깊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 오픈. 그림자 카페. 빛 청산 후 꿈, 손님들. 당신 이야기, 영감되어, 미소. 하지만 밤에 아버지의 유령이 온다. 그물은 쳐졌다. 이제 마무리. 최종 타격. 다큐멘터리 개봉. 센세이션. 박스오피스 1위. 세상이 떠들썩. 충격의 가족 드라마 리뷰. 나는 스타. 인터뷰 요청 쇄도. 하지만 피로. 불면. 약 수진이 걱정했다. 쉬어, 지은아, 쉬다니.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의 병세 악화. 화학요법.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아빠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먼저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복수의 대가. 가족의 고통. 민준이와 재회. 카페에서. 누나, 다큐 봤어. 아빠. 나쁜 사람이 아니야, 논쟁. 증거 봤잖아, 내가 소리쳤다. 그는 긴간이야. 실수한 실수. 7,300만 원의 실수. 나는 나갔다. 문, 쾅. 새로운 적, 미디어. 복수광 여자의 헤드라인. 나를 비난. 팬들은 변했다. 너무 잔인해 댓글. 고립. 나는 블로그에 썼다. 복수의 진실 반격. 최고조. 아버지의 무덤. 밤, 나는 갔다. 비가 내린다. 꽃을 던졌다. 아니, 뿌렸다. 이게 내 벌이야 외쳤다. 번개. 천둥. 내 울음. 수진과의 갈등? 너 복수만 생각해. 나 버릴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사랑해. 하지만 끝, 이별. 또 하나의 상실. 병원. 어머니 위중. 지은아, 와, 나는 달려갔다. 침대 옆 엄마, 미안. 복수 그만할게, 그녀 미소. 이미 용서했어, 눈물. 하지만 늦었다.
그녀의 마지막 숨 사랑해. 장례. 빅 민준이와 포옹. 누나, 이제 끝내 끝. 어머니의 죽음은 복수의 연장. 아버지의 유산. 나는 카페를 닫았다. 여행. 제주. 바다. 파도 소리. 반성. 복수는 승리. 아니. 파괴. 돌아와. 마지막 계획. 자선재단. 배신 피해자 지원. 어머니 이름으로. 돈 모금. 성공. 세상이 치유.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내가 이겼어. 아니. 내가. 어머니의 장례 후 나는 변했다. 카페 재개. 희망 카페. 손님들 이야기 듣기.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미소. 진짜. 민준이와 화해. 누나, 함께하자. 우리는 재단 운영. 피해자 도움. 책 2부. 용서의 길. 베스트셀러. 이번엔 치유. 수진 복귀. 기다렸어, 사랑. 진짜. 아버지의 무덤. 꽃 놓음.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아. 빚. 사라짐. 신용. 회복. 삶. 새로움. 하지만 가끔 밤에 그 편지. 미안, 나는 속삭인다. 나도. 끝, 아니, 시작. 복수의 끝은 자유의 문.